행복을 드리는 한의사 최보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인 여드름에 대해서 집중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총 2회에 거쳐서 여드름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중 오늘은 저와 함께 여드름이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은 피부질환이기 때문에 피부에 대하여 알아야겠죠. 피부는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인체의 가장 큰 보호기관입니다. 피부는 크게 세 층으로 나뉘어지는데 그중 맨 아래 층인 피하지방층은 외부의 충격 완화와 보온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진피층에는 피부의 주요 보습기관인 신경, 혈관, 땀새, 모낭 등이 이루어져 있으며 콜라겐과 엘라스틴 조직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표피가 피부의 가장 바깥층에 위치합니다. 표피는 평균 0.1mm의 두께인데요. 이 작은 두께의 표피층에도 기저층, 유급층, 과리층, 투명층, 각질층의 5층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층, 표피의 가장 맨 위층에 있는 각질층이 여드름 피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습니다. 재미가 너무 없고 머리가 아파지고 너무 어려우신가요? 잠시만요. 제가 앞으로는 재미있고 쉬운 강의로 이어갈 테니 채널 고정하시옵소서. 자, 그렇다면 각질층이 어떻게 여드름과 연결이 되는지는 바로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Wait a minute. 여드름의 발생 과정과 종류입니다. 자, 이제 여드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챕터 1. 여드름의 발생 과정과 종류. 여드름은 발생 과정에 따라서 그 종류가 나뉘기 때문에 발생 과정과 종류를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드름은 크게 염증이 있는 화농성 여드름과 염증이 없는 비화농성 여드름으로 나뉩니다. 보통 흔히들 피지가 많이 분비되어 여드름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름이 흐르는 피부라고 모두 다 여드름이 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어 썸 탄다는 말 아시나요? 남녀 사이에 썸씽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닌 둘이어야 가능합니다. 여드름에 썸 타기도 역시 피지 혼자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피지와 함께 썸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각질입니다. 각질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리 몸의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표피 중에서도 가장 바깥층이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죠. 바로 각질층입니다. 이 각질층은 주기적으로 원활하게 떨어져 나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각질이 정상보다 많이 생성되거나 떨어져 나가는 기능이 약할 때 각질에 의해서 모공의 입구가 막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모공 안에서 각질과 피지가 얼싸안고 여드름 씨앗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드름 씨앗이 점점 커져서 모공 안을 꽉 차고 있는 형태를 좁쌀 여드름이라고 부릅니다. 좁쌀 여드름은 염증이 없는 상태의 여드름입니다. 자, 요렇게 모공 안에서 하나씩 손으로 도돌도돌하게 만들어지는 형태가 좁쌀 여드름입니다. 자, 그럼 염증이 있는 화농성 여드름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우리 몸에서 염증이란 세균과 백혈구가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바로 모공벽이 단단하지 못해서 모공의 벽이 파열됨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바깥에 있는 혈관을 타고 들어오는 백혈구와 모공 안에 있던 여드름의 균이 서로 싸우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염증입니다. 자, 이제부터 전쟁이야. 겁쟁이야. 염증은 전쟁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드름균과 백혈구가 전쟁 중인 화농성 여드름의 형태를 우리는 구진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빨갛게 붓고 열감이 있고 만지면 아픈 여드름의 형태입니다. 열심히 전쟁을 마치고 여드름균과 백혈구가 장렬히 전사해서 시체로 이렇게 고름처럼 떠오른 형태를 우리는 농포 여드름이라고 부릅니다. 손 대면 독하고 터질 것만 같은 여드름의 상태라고 말씀드리면 딱딱 바로바로 이해가 되시죠? 자, 모공벽이 허물어지면서 염증이 시작되는데 단단하지 못한 여드름이 수십 개 함께 모공벽이 허물어지면서 발생하는 것을 결절 여드름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결절 여드름은
이렇게 여러 개의 모공벽이 허물어지는 바람에 굉장히 단단하고 딱딱하게 피부 밖으로 부풀어 오르는 형태입니다. 결절 여드름은 보통 턱 외곽, 목, 관자 부위에서 다발합니다.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더 흔하게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공벽이 수십 개 함께 허물어지는 형태의 여드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모공벽이 수십 개 함께 사방으로 허물어졌는데 피부가 기력을 다해서 여드름 균과 백혈구가 제대로 전쟁도 하지 못하고 끈끈한 피고름 주머니 형태를 이루고 있는 여드름을 바로 낭포 여드름이라고 부릅니다. 밖으로 보기에 검붉은 색으로 보이며 누르면 물컹물컹한 특징을 갖습니다. 반복되는 염증성 여드름, 많은 모공이 허물어진 여드름은 피부의 진피층을 파열시키기 때문에 여드름 흉터를 남기고 갑니다. 나이를 많이 먹어서 여드름이 나지 않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도 여드름 흉터는 평생을 함께 가게 되니 염증은 심한 여드름, 결절 여드름, 낭포 여드름과 같은 형상의 여드름이 발생되는 경우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드름들은 도대체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두구두구두구두구 챕터 2! 여드름의 원인과 악화 요인. 여드름의 원인은 83%가 유전적인 요인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여드름의 발생 과정에서 설명드렸던 각질층이 과하게 생성이 되는데 잘 떨어져 나가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유전입니다. 바로 각질을 탈락시켜 줄 수 있는 효소인 피부에 라밀라 효소가 부족하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 이후에 반복되는 여드름을 갖고 계신 분들은 피지선의 분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은 여드름을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를 통해 여드름을 잠재우고 그 위에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10여 프로의 여드름의 원인에 화장품, 약물, 모낭충 등의 감염이 속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궁금증이 생기실 것입니다. 선생님, 스트레스, 음식, 생리주기, 술, 생활환경 이런 것들이 여드름의 원인이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멘붕 오시나요? 똑같이 기름진 음식에 똑같이 술을 마시고 밤새 놀았는데 누구 피부에는 여드름이 올라오고 다른 누군가의 피부에는 여드름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즉 이런 요인들은 여드름의 악화 요인이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여드름이 들었다 놨다 되어지는 피부, 즉 모공이 잘 막히는 피부가 원인인 것입니다. 여드름이 잘 발생되는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이런 악화 요인들을 알고서는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럼 여드름은 들었다 놨다 하는 요물 같은 요인들을 알아보러 갈까요? 자, 첫 번째, 마밤. 염증을 심화시키는 요인들입니다. 염증을 심화시키는 요인을 한마디로 알기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얼굴이 붉어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술, 지나친 운동, 사우나, 매운 음식, 더운 환경 등이죠. 이런 것들은 얼굴 피부의 모세혈관을 팽창하게 만들어서 염증 세포들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또 질문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선생님, 사우나는 땀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시키니까 여드름에 좋은 거 아닌가요? 땀을 흘리는 것은 땀색입니다. 여드름에서 문제가 되는 모공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약간의 열기로 모공을 열어주는 것은 도움이 되나 지나치게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오히려 각질들이 붉게 만들어서 모공의 입구를 막게 만듭니다. 또한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더운 열기에 오래 있는 것은 염증까지 악화시킵니다. 그러니 여드름 피부의 환자들은 사우나를 오래 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빠밤. 피지량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피지량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에는 크게 호르몬과 접촉과 자극에 의한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호르몬과 관련된 요인에는 생리주기, 스트레스, 승부욕을 자극하는 격투기 같은 격렬한 운동이 있습니다. 피지선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에 의해서 발달하는데요. 배란기가 지나게 되어 수치가 증가하는 여성 호르몬 중에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과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의 호르몬의 일종인 코티졸 역시 남성 호르몬과 유사한 성질을 갖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이지만 여드름에서 역시 치명타이므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많은 여드름 환자들이 여드름 자체로 자꾸 스트레스를 받아 하십니다. 자,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돼요. 피지는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보호를 받아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피지 분비량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외선, 잘못된 세안, 머플러, 모자, 머리카락, 턱 깨기 등의 습관, 그리고 혼자 여드름을 짜는 행위들입니다. 자외선은 피부 깊숙이까지 침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서 피부의 조직을 파괴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를 보호하고자 피부는 피지 분비량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자외선에 노출 시 피부 진피 조직인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파괴되어 피부의 노화가 촉진됩니다. 그러하오니 여드름 피부의 환자들에게 선탠은 안 돼요. 그리고 외출 시에는 항상 자외선 차단제로 피부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흔히들 여드름 피부의 환자들이 피부가 기름지다고 너무 자주 세안을 하거나 뽀득뽀득 빡빡 닦는 세안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드름은 더러워서 발생하는 질환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세안법이 피부의 피지선 분비를 더 자극합니다. 저자극제 세안제를 양손에서 충분히 거품을 만들어줍니다. 최대한 부드럽게 피부결을 따라서 세안제를 도포합니다. 씻어낼 때는 물로 끼얹듯이 하여 손을 피부에 많이 닿지 않도록 해줍니다. 물의 온도는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도록 미지근한 정도의 물 온도가 딱 좋습니다. 다 씻고 나신 후 물기를 제거할 때 역시 깨끗한 수건으로 가볍게 톡톡만 닦아내어 주세요. 여드름 피부의 환자에게서 세안은 하루에 2번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 후에 바로 세안을 해주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에도 역시 바로 세안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드름을 혼자 짜는 행위는 정말이지 아니돼요! 자꾸 건드리는 행동은 피지선 분비를 촉진시키며 문제가 되는 모공만을 정확히 건드리지 않아서 모공벽을 파열시켜 염증을 더 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혼자 짜면서 피부 조직을 뜯어버리기 때문에 여드름 자국까지 만든답니다.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세 번째 요인, 빠밤! 피부의 재생 능력을 방해하는 요인들입니다.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부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염증이 발생한 곳이 복구가 되기도 전에 또 다른 부위에서 염증이 발생하게 되어 만성염증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피부의 재생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는 수면 부족, 야식, 내장의 문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잠을 일찍 자야지 키가 많이 큰다고 말하죠. 그 이유인 즉시 성장 호르몬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숙면을 취하고 있을 때 최대로 분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어른이 되어서는 재생 호르몬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은 시간 수면에 드는 습관은 피부의 재생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게다가 잠을 못 자고 있으면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피지선의 분비량도 늘어나게 되죠. 단언컨대 일찍 푹 자는 것은 피부 미남 미녀들이 갖추어야 하는 최고의 습관입니다. 자, 그런데 밤늦게 먹는 야식은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의 에너지가 재생이 아닌 야식 소화에 쏟게 만듭니다. 또한 소화 기능도 떨어지게 만드니 밤에는 먹지 마시옵소서. 각각의 내장은 모두 피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기능 전체를 통솔하는 비위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피부에 영양분 공급이 잘 되지 않음으로써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생리통이 심하거나 생리불순이 있는 경우 자궁 기능이 허하고 자궁에 어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에게서 흔히 여드름이 생리주기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른 장기의 기능들도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과연 여드름은 어떻게 치료하는 것일까요? 궁금하신가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만나요. 지금 이 시간에는 여드름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의 치료법은 지난 강의에서 알려드렸던 여드름의 발생 원인과 악화 요인들을 다스리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간단히 여드름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여러분, 여드름의 썸타기는 어떻게 시작된다고 했었죠? 네. 과도한 각질과 피지 기름이 얼싸안고 뭉쳐서 여드름의 썸타기가 시작되어 여드름 씨앗이 만들어집니다. 모공의 입구가 막혀서 모공 안에서 여드름 씨앗이 점점 커져서 좁쌀 여드름이 되는데요. 좁쌀 여드름은 염증이 없는 상태의 여드름입니다. 그렇다면 염증을 동반한 화농성 여드름은 왜 생긴다고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염증은 세균과 백혈구의 전쟁이야. 네, 기억나시죠? 바로 모공의 벽이 탄탄하지 못해서 파열되면서 백혈구와 모공 안에 세균이 전쟁을 하면서 발생합니다. 즉,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쌓인 각질과 과도한 피지 분비에 대한 치료, 그리고 피부의 벽을 단단하게 만들어줘 모공벽이 쉽게 파열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여드름의 썸이 처음 시작될 때에는 손에 만져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는 아주 작은 여드름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하나의 여드름으로 성숙하는 데에는 보통 9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을 치료할 때는 최소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달 치료하고 좋아지지 않았다고 난 역시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는 것도 옳지 않고 한 달 치료하고 많이 좋아졌네 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은 재발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악화 요인도 관리해줘야 하는데요. 악화 요인을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빠밤, 염증을 과도하게 만드는 요인. 두 번째, 빠밤, 피지량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요인. 세 번째, 빠밤, 피부의 재생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이었죠. 이 중에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것과 일부는 내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것들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안 돼요, 하지 마시옵소서, 아니돼요 등등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면 다시 보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요인들은 제가 지금 이 시간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 각질 치료. 피부의 최전방선에서 보호벽 역할을 해주는 각질은 피부 표면에서는 평균 14장, 모공 안에서는 4장에서 5장 정도로 유지되면서 매일 한 층씩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각질이 과도하게 생성은 되는데 떨어져 나가는 기능이 저하된 경우 각질을 인위적으로 청소해주는 치료나 외용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일의 껍질을 벗겨내듯 각질을 두텁게 탄력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모공 안에 있는 각질을 자판기에 사이사이 먼지를 치워내듯이 스케일링의 치료 방법을 통해서 모공 안의 각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각질 정리한다고 집에서 혼자 각질 정리하려는 하시는 분들, 아니라 오 다 되는 건 아니라 오. 집에서 관리하는 각종 스크랩제들 혹은 각질 정리 방법들은 여드름에서 문제가 되는 모공 안의 각질까지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피부에서 보호벽 장벽을 하는 각질을 너무 과도하게 제거시키는 것은 문제가 되며 불필요한 각질 정리는 더 많은 각질을 생성시킬 수 있으니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서 각질을 청소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피지선의 치료입니다. 피지 역시 우리 몸에서는 보호 기능을 합니다. 사실 지성 피부가
뾰루지가 자주 나기는 하지만 건성 피부에 비해서 다른 피부 질환 발생률을 낮은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피지가 너무 과한 경우 일시적으로 피지선 분비를 억제시키는 치료 방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피지선의 분비를 억제시켜주는 내복약의 경우 피지뿐만이 아닌 우리 몸의 모든 샘 분비 기능까지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 구강 궤양 등의 점막 건조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내복약을 중단 후 혈중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대부분 여드름이 재발하게 된다는 점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에서 자꾸 여러 번 반복되는 여드름이나 여러 개의 모공벽이 함께 파열된 형태의 경우 선택적으로 그 부위에 피지선을 억제시켜주는 치료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면침이나 화침 등의 치료를 이용하여 그 부위에 염증을 일으키는 피지선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 침을 놓는다고 하면 대부분 무섭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게 되시죠. 그러나 모공의 구조를 파악한 후 모공을 따라 들어가는 침은 절대 아프지 않답니다. 한번 맞아보신 분들은 다들 다음에는 아파하지 않으세요. 느낌 아니까. 세 번째, 모공벽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치료입니다. 모공벽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치료는 피부의 재생 능력을 살려주어 건강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치료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한의학적 치료가 장점을 발휘합니다. 없애거나 억제시키는 치료가 아니고 부족한 면을 보충해주는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피부에 직접 치료하여 모공벽이 튼튼하게 해주는 방법으로는 필요한 영양분을 도포해주는 방법과 면침, 약침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닌 개개인에게 문제가 되는 장기의 기능을 찾아 치료하는 침술 및 한약 치료로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장기는 여드름의 피부와 관련이 됩니다. 한의학에서 오장은 무엇일까요? 바로 간, 심, 비, 폐, 신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아볼까요? 폐입니다. 폐는 폐주피모, 폐주 손발숙강 작용을 하는데요. 피부를 주관하는 장기는 폐입니다. 왜일까요?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여 외부의 보호벽 역할을 합니다. 폐 역시 오장육부의 장기 중에 가장 위쪽에 위치하여 나쁜 기운이 들어왔을 때 외사를 방어하는 대장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폐와 피부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폐는 탁한 기운과 노폐물은 밖으로 내보내주고 맑은 기운과 영양분을 아래의 각 장기들에게 뿌려주는 구름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폐의 역할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담음이라는 노폐물이 생기게 되고 모공을 막히게 하여 피부 질환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폐가 호흡을 주관하는 것은 다들 아시죠? 폐의 기능을 살려서 피부도 숨을 쉽게 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리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비주 운하 작용을 합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혹은 소화가 잘 안 되는 기름진 음식 등을 많이 먹게 되면 여드름이 심해집니다. 왜일까요?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피부로의 영양분 공급이 되지 않아 재생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여드름의 염증을 심화시키거나 반복되는 염증을 발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두 먹기 때문에 그리고 먹은 것을 소화시켜서 각 인체기관에 운반되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피부 역시 마찬가지죠. 비는 한의학에서 소화기계 전체의 기능을 통칭합니다. 맥돌과 같이 먹은 것을 잘게 부수고 으깬 후 각각 필요한 장기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되게 되니 비의 기능을 살려주는 건 역시 여드름 치료에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장기, 간입니다. 간은 간주 소설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비로는 간 때문이야.
간하면 이 노래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CF 광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간은 해독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지면 해독 기능이 떨어져 피로도 쉽게 느끼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해독 작용뿐만 아니라 기혈, 진액, 소화, 정신적인 면에서까지 간이 잘 통하게 해주는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즉 이렇게 막혀있는 길이 아니고 잘 뚫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소통시키고 발설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이런 간의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기혈이 울결되어서 어혈이 발생하기도 하고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는 여드름을 악화시킨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간 기능을 살려주는 건 역시 여드름 치료에 중요합니다. 마지막 심과 신의 장기입니다. 수승화관과 연관이 되는데요. 심은 화를 주관하고 신은 수를 주관한다고 합니다. 상초에 있는 심은 화를 주관하여 아래로 내려주고 하초에 있는 신은 수를 주관하여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해서 수하가 서로 만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모름지기 발은 따뜻하고 머리는 차갑게 하라고 했듯이 아래는 따뜻하고 위는 찬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부족하게 되면 반대로 상열, 하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미스 홍당무가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얼굴의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심과 신의 기능을 살려서 여드름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 이야기를 했더니 한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머리가 복잡해지시나요? 자, 우리 여기서 한 템포 쉬어갈 겸 머리, 목, 어깨 정렬 스트레치를 알려드릴게요. 갑자기 여드름 치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생뚱맞으신가요? 아닙니다. 목과 어깨의 기혈순환이 잘 되어야지 여드름 피부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모두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선 어깨를 쭉 펴시고 턱이 이중턱이 되도록 뒤로 머리를 밀어주세요. 자, 두 번째 동작입니다. 턱에 양 엄지손가락을 대고 목을 최대한 뒤로 젖혀줍니다. 다음 동작은 왼손을 오른쪽 귀 위에 놓고 반대쪽으로 목을 스트레칭 해줍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 동작으로 이어줍니다. 마지막 동작은 사선 방향의 스트레칭입니다. 왼쪽 손을 오른쪽 뒤통수에 대고 왼쪽 아래로 목을 스트레칭 해줍니다. 반대쪽 역시 오른쪽 손을 왼쪽 뒤통수에 놓고 오른쪽 아래로 목을 스트레칭 해줍니다. 자, 이제 좀 시원해지셨나요? 그럼 악화 요인을 치료하러 가볼까요? 고고싱! 악화 요인 첫 번째, 염증을 심화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즉 얼굴을 붉어지게 만드는 얼굴의 혈관을 팽창시키는 요인들입니다. 양방에서는 염증 치료를 위해서 염증 주사나 항생제들을 처방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요법일 뿐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술, 매운 음식, 사우나 이런 요소들은 스스로 관리가 가능하나 조금만 긴장을 하거나 떨어도 얼굴이 벌겋게 되시는 분들은 이거 스스로 어찌할 수가 없죠. 아까 미스 홍당무 말씀드렸듯이 상열 하한 증상이므로 한의학적 치료가 굉장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염증을 진정시킬 수 있는 한약재에서 추출하여 만들어진 얼굴에 직접 뿌리는 도포제나 마스크, 팩 등과 약침 주사 치료가 활용이 됩니다. 악화 요인 두 번째, 피지 분비량을 촉진시키는 요인입니다. 이 중에서 호르몬과 관계된 요인은 치료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여성들의 경우 프로게스테론 분비량이 많아지는 배란 후부터 생리 전이 여드름이 심화되는 시기이므로 배란 후 시기부터는 좀 더 집중적으로 여드름을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생리와 여드름이 관계가 깊은 분일수록 생리통, 생리불순 등 월경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랫배가 차고 자궁에 어혈이 있는 경우이므로 이를 치료해주는 것이 여드름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
코티졸 호르몬에 의해서 피지 분비량이 늘어납니다. 마지막 악화 요인은 피부 재생 능력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입니다. 우선 수면. 불면증이 있는 경우 숙면을 취하실 수 없기 때문에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여드름 피부 치료를 위해서라도 불면증은 꼭 치료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여드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 어떠셨어요? 여드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쾌한 한의사 최부미였습니다.